안녕하세요, 곰프로입니다. 동네 식당의 혁신,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? 기존에는 없던 새롭고 화려한 인테리어, 아니면 언론에서만 보던 어떤 그런 싸고 맛있는 집? 그것도 아니라면 획기적인 조합의 음식으로 좀 의외성을 두는 것? 다 좋아요. 새롭고 화려한 인테리어는 눈에 띌 것이고, 싸고 맛있으면 손님이 많이 몰리겠죠. 그리고 획기적인 조합까진 아니지만 어쨌든 기존에 보지 못한 궁합의 음식을 만들어내면 입소문도 빠르게 날 거예요. 문제는 이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. 아주 교과서적인 내용이라는 거죠. 인테리어를 새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크고, 싸고 맛있게 하는 방법은 글쎄요, 요즘 같은 시기에는 너무나 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말이에요. 새로운 조합의 음식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니까 뭐 그다지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. 제가 늘 팬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걸 아실 거예요. 후라이팬 말고 팬이요, 팬.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. 우리 매장에 팬을 구축하라. 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셨고,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실상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팬을 구축하지? 라고 되묻는 경우도 많아요. 뭐 딱히 무언가 정형화된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요. 제가 오늘 우리 매장에 이 팬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,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그간 저에게 매장의 팬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으로나마 작은 답변이 되었으면 해요. 우선 매장의 팬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. 그저 친절하게 웃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이 팬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건 바로 데이터화예요. 데이터화.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미 이걸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장님들도 많아요. 그래서 이 팬을 구축해서 어려움 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. 이 데이터화라는 건 우리 매장 일련의 모든 것들을 다 수치화하는 작업을 일컫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손님이 우리 매장을 발견하고 방문하고 또 주문하고 결제하고 또 퇴장까지, 이런 것들을 모두 데이터화 한다는 거죠.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제가 실제 데이터화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매장 일련의 상황들을 모두 다 데이터화 해 놓은 거예요. 나우 버스킹이라는 곳에서 이 서비스하는 사장님 센터 화면인데, 나우 웨이팅이라는 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직접 겪어보고 뭐 좀 추천도 드리고 했었잖아요. 고객 대기 관리 솔루션이요.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뭐 여길 보시면 이 방문 고객, 첫 방문과 재방문으로 나뉘어지죠. 일자별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재방문 고객이 얼마 만에 다시 재방문했는지에 대한 통계 역시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요.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손님은 몇 명인지, 2주일 만에 다시 찾은 손님은 몇 명인지, 이런 식으로 우리 매장 손님들의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신규 고객, 일반 고객, 단골 고객, 뭐 이탈 예상 고객으로 분류를 해놓고, 이탈이 예상되는 손님들에게 뭐 문자 쿠폰을 보낸다든지 뭐 어떠한 프로모션을 할 수도 있겠죠. 이는 재방문이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손님은 영원히 우리 가게에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파격적인 대시로 재방문을 이끌어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해요. 그 외에도 다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매장 통계치가 많아요. 이런 통계치와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내가 우리 매장의 손님을 늘리기 위해서, 이 재방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.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 가게와 없는 가게는 마케팅을 할 때에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. 만약 우리 매장에 이런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다면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? 아마 무궁무진하겠죠. 뭐 기본적으로 우리 매장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면 물론 이 다양한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뭐 고객 그룹별 분포를 보고 신규 고객, 뭐 일반 고객, 단골 고객, 또 이탈 예상 고객을 보면서 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죠. 신규 고객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, 아니면 일반 고객을 단골 고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, 또는 이탈 예상 고객을 이탈하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지, 추가로 이 주문을 받는 순간에 포스에서 이런 데이터가 뜨게 된다면 뭐 손님 유형별로 잘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고, 응대에 있어서도 좀 센스를 발휘할 수 있겠죠. 아, 이 손님은 우리 가게를 몇 번 왔는지, 지난번에 뭐 어떤 걸 주문했는지, 그리고 주로
그래도 주문하는 게 어떤 메뉴인지 바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예요. 보통의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의 경우를 보면 이 포스기와 적립 태블릿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늘 아쉬웠던 건 이 손님의 주문 내역과 연동이 안 된다는 거였죠. 그런데 포스기에서 이렇게 연동이 되면 방문 횟수뿐만 아니라 주문 내역까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정확한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. 이 손님의 취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. 키오스크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사장님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어요. 이 노동력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 키오스크를 도입했지만 메인 포스기와 연동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 쿠폰 발행하는 거나 뭐 스탬프 발급도 사실 자동으로 되지 않았거든요. 이 메인 포스기와 연동이 되지 않는다는 건 포스기에서 사람이 직접 주문을 받는 데이터 따로 또 키오스크 데이터 따로 각각 저장된다는 뜻이에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은 뭐 사람에게 주문하고 다음날 방문해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게 되면 제가 각 기기에서 한 번만 온 손님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. 이 주문 내역 역시 공유가 안 되고요. 그럼 수치화에 있어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. 이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죠. 뭐 그렇다고 아예 메인 포스기 없이 이 키오스크만 매장에 두기도 힘든 부분이고요. 이것 외에도 데이터화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. 뭐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이 나우 웨이팅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죠. 이 맛집에서는 이제 필수인 IT 솔루션이 되어버렸어요. 사람들이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뭐 1시간씩, 2시간씩 이 줄을 서서 기다리진 않거든요. 그럼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겠죠? 이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이탈하게 되니까요. 아무리 맛집이라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뭐 그럴 때 대기 손님이 휴대폰 번호를 남기면 입장이 가능할 때 이 카카오톡 알림이 오는 거예요. 이건 역시 데이터화가 되어서 이 포스기, 뭐 키오스크와 연동되어서 저장이 되고요.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손님의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오니까 이 자연스럽게 친구로 추가하게 되고 이 매장과 고객이 연결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. 이 팬으로서의 초석을 다지게 되는 거죠. 특히나 동네 작은 가게일수록 이런 대기 인원 관리 솔루션은 힘을 발휘해요. 뭐 맛은 있는데 자본금이 그리 많지 않아서 식당이 좀 작아요. 뭐 작게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. 어쩔 수 없이 대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대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손님이 짜증이 생기고 그 화살은 이제 식당 사장님과 직원들에게 가기 마련이거든요. 뭐 20분 기다릴 걸 30분 기다리면 10분에 대한 보상을 좀 받고 싶은 게 손님 마음이니까요. 이 특히나 배가 고플 땐 더더욱 그렇고요.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요즘 젊은 사장님들이 오히려 이 식당을 작게 오픈하고 이런 IT 기반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걸 보면 좀 똑똑한 것 같기도 해요. 이 고전 방식이었던 어떤 줄을 세우거나 뭐 어떤 대기표를 주거나 이름을 적어 놓는 게 아니라 이 테이블을 줄여서 아예 대기줄을 데이터화 해버리니까요. 전화번호 입력하고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주고 사실 이런 것들은 식당뿐만 아니라 이 대기줄이 생기는 모든 곳에서 활용이 가능해요. 일례로 이제 BTS 굿즈를 사러 몰려드는 팬들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. 하루에 거의 뭐 2,500명 정도 몰린다고 하는데 150명씩 순서대로 입장을 시키는 거죠. 줄을 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. 뭐 이번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때에도 전국의 62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활용하기도 했어요. 이런 시스템을. 길게 늘어선 줄 때문에 좀 곤욕을 치렀으니까요. 이 데이터화라는 걸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포스기를 쓰기 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. 일일이 수기장부를 적었었잖아요. 뭐 매출이 얼마며 몇 번 테이블에 어떤 음식이 나갔는지 다 일일이 적었던 적이 있었어요. 아직도 그렇게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. 그러다가 포스기가 나오고 포스기에서 우리 매장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화가 이루어졌지만 이 고객과 연결된 우리 매장만의 데이터화, 그러니까 전체적인 데이터화는 이제 막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. 이 포스기, 키오스크, 웨이팅, 그리고 고객. 실제 포스기가 처음 나왔을 때 사장님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어요. 일단 돈이 들어가니까요. 여지껏 사용하던 방식이 익숙하고 손으로 적는 게 편하다고 느꼈거든요. 하지만 작은 혁신을 이루어낸 사장님들은 이 포스기 도입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시간과 동선을 좀 줄였으며 결국 매출 증대에 성공했어요. 지금은 포스기가 없으면 너무나도 불편한 시대가 되어버렸고요. 이 키오스크, 웨이팅, 고객 정보 역시 마찬가지겠죠. 이제 다음은 뭘까요? 네, 데이터화를 통한 우리 매장만의 팬을 구축하는 거예요. 매장 데이터와 손님 데이터의 연결, 이 팬을 구축하는 게 그리 어렵지만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이런 솔루션들을 좀 적극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적응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손쉽게 사용 가능하게끔 개발하는 것도 어쩌면 그들의 임무이니까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해요. 우리 매장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이 팬을 구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. 이상 건프로였습니다. 들어갈게요. 감사합니다. 힘내시고요.